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고 오늘 나눌 얘기 많습니다. 우선 주로 환율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좀 방송 시작 전에 좀 잠깐 대화 나눴는데요. 이 환율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 연준과도 또 어제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시장, 증권 시장 어땠는지 간밤에 어땠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금 5,000피 코스피 5,000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로 엄청난 불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신용카드 이자를 10% 상한을 두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하순부터는 카드 회사들이 이자를 10% 이상 못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 미국 금융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이자 상한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호경기를 타고 엄청나게 장사를 잘했거든요. 아니, 작년 기준으로 볼 때도 1년 동안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해서 그 실적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금융주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사이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마감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형 금융주 주가들이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지금요 신용카드는 이자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현찰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있고 또 신용카드 물건을 샀다가 제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있고 이런데 현재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평균 대출 이자율이 28에서 30%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도 높아요. 사실 우리도 신용카드로 급전 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금 서비스. 이런 거 하면 18%, 20%.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빌리니까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높은 환율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느냐. 자, 모든 게 지금 11월 둘째 화요일 날 있는 지금 중간 선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나라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돈도 많이 들어오고 통쾌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1기 때보다도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고 또 자기 삼선도 하기 어렵다. 이래서 모든 경제정책의 포커싱을 지금 서민들 생활, 물가, 민생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10%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신용카드 대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주가는 아주 폭락을 했고요. 이게 신용카드 한 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이 금융의 유동화라고 그래가지고 대출 채권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금융시장에 재할인, 제재 할인 형태로 자산을 굴립니다. 그것을 자산 유동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묶어가지고 뭐 증권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금융용어로 ABS라는 건데요. 이게 A가 asset, B가 based, S가 security. 그러니까 이 자산을 저당 잡히는 주식을 정권을 만들어서 다시 유동을 시키는데 그걸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산 유동 정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이거 우리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어허. 이래서 지금 좀 공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이 이거 못 해먹겠다. 네. 이제 이런 공포가 좀 있어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뉴욕 증시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신용카드 문제, 반도체 관세 문제, 전기값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돼서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네.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까지 짚어주셨고,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용카드 관련된 이자 제한 이게 네. 그러면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돈을 못 빌렸으면 다른 쪽에서 돈을 또 얻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또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니까 눈앞에서는 좋은데 네. 그렇게 낮은 금리로는 우리 카드 대출 못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빌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로 가는 거죠. 와.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대부업체가 예.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자금 이 기회 대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서민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시장이라는 게요, 경제라는 게 잘못 개입을 하면 예.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작용으로 잃는 표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이미지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선거전에서는 이게 더 이득이다. 이래서 지금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지금 움직임입니다. 이게 미국의 국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약간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도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예고한 게 그 환율 얘기잖아요. 네. 환율.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게 칠판에도 그림 그려오시고 예.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칠판은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은 어땠습니까, 움직임이? 예, 역시 아니다 다를까 뭐 정부의 완전 참패. 참패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자 이제 환율 너무 높다. 예. 이거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좀 지키겠다 네. 해서 공격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섰고 또 실탄도 투자를 해서 네. 환율을 1,429원까지 끌어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 구두예비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돈을 쏟아 부은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가 어허. 상당히 줄었고요. 예.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달러를 시중에 풀어내는 게 그게 시장 개입이거든요. 달러를 풀어내면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시중에서 달러 가치가 흔해져서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또 국민연금이 예.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 아하. 국민연금의 환해지나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도 외환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거의 어. 우리 도루묵이라는 고기 자주 드시죠? 자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선조 임금이 예. 임진왜란 때 몽진 저 의주로 네. 도망가다가 저 피난 중에 고기를 하나 먹었는데 이게 예. 너무 맛있었어. 어. 이 고기가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 고기 좀 찾아보라 이랬는데 피난 다닐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맛이 왜 이래? 아하. 이 이름을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제 이래 된 예. 거거든요. 야사로 느껴집니다만. 네. 예. 환율이 도루묵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470 이제 이런 상황에 정부의 능력이 네. 정부가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못 막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환율 시장이 네. 역시 시장이 이겼다. 예. 그러면서 지금 환율 전선에 아. 팽팽한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사님 네. 이번 주에 그래도 한번 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확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죠 베산트 장관이 글을 썼어요. 짧게 한국의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환율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네. 그 말 하니까 진짜 그때 환율이 훅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때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해서 환율이 내려갔지만 그 후에 또 슬금슬금 또 다시 또 올라간 거냐?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예. 베산트 장관이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예. 우리 정부가 좀 부탁을 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예.
정황상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측. 네. 이제 그렇게 우리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나 우리 그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그런 일 없다. 아. 미국이 알아서 그런 네. 얘기 한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바빠요. 아,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그 관세 폭탄 등으로 재무장관이 굉장히 바쁜데 네.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G7 장관 긴급 회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7이 아닌데 예. 우리나라 재무장관은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예. 그 회의의 안건이 환율이 아니고 네. 히토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예. 안 팔겠다. 예. 이래 되니까 이게 전체 예. 그 공급망이 연결돼 어. 있는 G7 국가들이 예. 일본이 요청을 해서 전 세계 G7이 만나서 중국의 히토류 문제에 대응하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 또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많은 한국 재무장관도 부르자. 이래서 구윤철 부총리께서 워싱턴을 가신 거예요. 어허. 가서 이제 재무장관 한두 분씩 베센트하고 돌아가면서 만났는데 예.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재무부에 뭐 공식 보도 자료는 아니고 리드아웃이라고 그래서 뭐 보도 참고 자료. 우리 재무부요. 아니 미국 아, 재무부입니다. 미국에. 예, 예. 예. 우리나라는 재경부고요. 이제 예. 미국은 재무부라고 그러거든요. 그 재무부에서 이제 한국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뭐 한국 환율을 낮춰라 올려라 이렇게 공격적인 구두 메시지는 아니고요. 네. 내가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의 환율이 지금 너무 높다더라.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디스커션 좀 했다. 이런 정도의 구두 개입이에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경제 권력을 갖고 있고 달러 네. 기축통화국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이 너무 높다. 현재 한국의 펀더멘탈보다는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이것은 구두 개입이 아니냐. 그래서 밤사이에 놀래가지고 예. 환율이 우다다닥 떨어졌어요. 아니 진짜 수직으로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환율은요. 정말 환 투자를 하시면 네. 잠자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24시간 계속 떠 있지 네. 않으면 잠시 졸면 그냥 바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될 특히 요즘처럼 공격적으로 예.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큰 손들은 그 개입에 맞서서 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떻게 네. 될지 굉장히 예의주시 상황을 촉각을 네.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박사님, 베스트 장관이 정말 우리 정부의 요청 또는 우리 정부와의 대화 끝에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뭔가 대가가 유명의 대가가 있는 겁니까? 왜 해준 거예요? 좀 저는 궁금해요. 대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첫 네. 단추, 네, 환율 네. 폭발의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예요? 미국이거든요. 아, 그것도 미국이에요. 예. 지난해 8월 달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환율 안정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따라서 관세 협정이란 걸 사실 메모랜담 양의 각서를 비슷한 걸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예.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트럼프가 3,500억 달러 지금 바로 가져와 네. 했는데 그나마 우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선방을 해서 워싱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꺼번에 목돈은 안 돼 하면서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나눠주기로 하고 대신에 관세율을 15%로 낮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시장이나 환 투자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의 달러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달러를 빼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풀었다는 둥 예. 우리가 지금 예산이 퍼주기 예산이 그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 갖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한국 돈 떨어질 일만 남았어. 이러니까 서학개미든 뭐 시중에 각종 개인 투자자들이든 전부 달러 사재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불안한 거고 결국 당황한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네. 공격에 들어갔는데 1차 공격 실패. 실패. 예, 그러나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예. 워낙 강력하고 그렇죠. 또 미국까지도 후원군이지 않습니까? 자, 네. 지금 앵커님이 미국은 왜 무엇을 네. 노리느냐? 네. 자, 우리가 작년에 한미 그 투자 협정을 맺을 때 예. 단서 조항이 한국의 외환 시장 사정이 안 좋으면 200억 달러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넣어놔야 한국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떤 그 지탱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의 환율이 계속 무너지면 한국 정부가 그걸 빌미로 네. 네. 돈 안 가져오겠네? 그럴 수 있죠. 예, 실제로 예. 구윤철 부총리가 올해는 200억 달러 미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네. 우리 죽겠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 예.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연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우리 좀 협조할게. 아하. 그런데 이 미국의 개입이라는 게 네. 개입도 단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구두 오. 개입이 우리 손 변호사님도 예. 저 방송 네. 저 방송 진행하면서 발은 똑똑히 해. 이렇게 개입할 수가 있고 바로 안 하면 예. 국물도 없어. 이런 그 개입의 강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용이 많은데 할 때 그 개입할 때는 단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표정이 싹 달라지시잖아요. 네. 아직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 변호사님 그 앵커님 표정만 보면 네네. 공포 분위기가 팍 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표정 개입이거든요. 예. 그런데 베센트 장관의 이번 구두 개입은 한국의 원화 환율이 지금 많이 평가자라 떨어졌는데 그것이 한국의 경제 펀다라고는 인라인 위드 하지 않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라. 한국의 펀다멘탈과 환율이 따로 논다는 그런 논의를 한국의 구윤철 장관과 함께 했다. 네. 미국이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논의 좀 했어. 그럼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고 이제 시작이다. 예, 살짝 관심이 있어. 했다. 내가 알고 있어. 예. 이 정도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밤새는 충격을 받았는데 예. 깨고 나고 보니까 설마 미국이 뭐 이 단계에서 강력히 개입할까? 그런데 정말로 강력히 개입한다면요. 네. 여기서 환율이 확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 환율 시장은 네. 공정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달러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예.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네. 우리는 원유 사올 때 우리 돈으로 안 되고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한다. 이게 공정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네. 총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러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총칼도 달러로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달러 백공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정신 차리고 정말로 눈 부릅뜨고 예. 우리 앵커님이 네. 방송 끝나갈 때 좀 그만해라는 표정 예, 딱 예, 지으면 환율시장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된다. 자기들도 또 시장에 잘못 개입했다가 예. 환차손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관심은 한국 환율이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이나 네네. 미국 물가, 네. 미국의 금리지. 한국은 지금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고요. 뭐 그렇긴 하겠네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예. 있다. 이 대목 우리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그 관세 협정 통해서 뭐 이거를 지원이라고 해야 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줘야 되는데 네. 그때 조건이 한국 외환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다. 네. 그러면 그거를 대략적으로 시장이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못 줘요. 뭐 그런 추상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 숫자를 넣어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없습니다. 그건 트럼프의 아니에요? 협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그리, 귀에 걸면 트럼프 마음대로. 기준은 트럼프. 한국 환율이 위험하냐 안 하냐 판단은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베선트 장관의 그 조금 전 얘기 있잖아요. 네. 한국 펀더멘탈 비하면 환율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네. 원화 가치가. 네. 이것도 그러면은 트럼프 최종 결제 받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럴까요? 그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실 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는 뭐 사실은 일심동체. 사실 같이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환율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그때 한국이 미국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에 투자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미국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관심 표명했어. 네. 뭐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요. 네.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미국도 좋을 건 없습니다. 좋을 게 없다. 예. 오. 왜냐하면 왜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경제에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수출은 예.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더 싸게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몰려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의 목표는 결국 미국의 적자 해소인데 네. 무역 적자 해소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음. 한국의 환율이 무조건 무너지는 것 이것을 미국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어. 그런 면에서 환율을 좌우하는 변수는 뭐 예. 만 개도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국 통화당국의 강력한 의지, 미국의 개입의 강도,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 통화량을 얼마나 풀고 있느냐 아.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을 아. 해야지 예. 하나만 보고 아하. 환율에 베팅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손실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도 언급하셨잖아요. 예. 이게 통화량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금리하고도 예.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 또 금리 관련해 가지고 또 동결을 했습니다. 예. 이것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 박사님의 분석과 견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라는 것은요 가격이거든요. 돈의 값이란 말입니다. 원화로 달러를 사는 값이 환율인데 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경제 원론 제1장 1과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하나는 달러의 공급이 있고 하나는 원화의 공급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통화량.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게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보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도매 금융시장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잡는 건데 우리가 학생들이 좌양좌해서 체육 시간에 기준을 잡았는데 네. 뒤에 학생들 좌양좌 안 하고 왼쪽으로 가고 놀고 있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래요. 기준금리는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학생들 전부 말 듣기 위해서 돈을 푸는 방식을 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 내리는 동시에 통화량을 푸는 거예요. 따라서 금리 인하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좌양자 안 하면 예. 거기다 사탕을 풀어놓고 애들이 달려오게 만드는 것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렸고 통화량을 이창용 총재께서 취임한 이후에 네. 취임한 지 지금 3년 6개월이 돼 가는데 미국보다 통화량을 3배 정도 늘렸어요. 아.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환율을 오르게 만든 거니까 네. 미국이 어쩌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한국은행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예.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거의 우는 듯한 표정으로 그냥 아주 비분간개한 표정으로 예. 나는 억울하다. 내 돈 그렇게 많이 안 푸는데 시장이 오해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정말 예. 돈을 많이 안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 풀린 통화량의 절대량도 중요하고 또 경제 규모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상대적인 평가도 중요할 텐데 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더 주시면 좋겠는데요. 2분밖에 안 남았지만. 예,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발표되는 통계 M2 증가율 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푸는 거는 맞는데 이제 하는 총재는 자기가 올 때 이미 돈이 많이 풀어져 있는 거 자기는 오히려 줄였다. 뭐 줄였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 예, 1시간 정도 더 있어야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피디님 1시간 더. 네. 어쨌든 찬반 논쟁이 있는데 네. 아무튼 한국은행은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하게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환율 때문이라도 네. 금리 인하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금리 인하를 못 한다. 예, 그러면 당분간, 예. 결국은 환율도 뭐 그렇고 네. 이게 경제라는 게 사실 하나의 요소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시장 개입에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시장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한국은행이 통화량 좀 적절히 관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정부 예산입니다. 예산. 예, 정부가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네.
내년도 728조인데 그중에 100조 가량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걸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공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요소 또 거시적인 요소 이것을 다 같이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돋보기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한 네. 경제 돋보기와 현미경이 같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야, 이게 경제가 엄청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좀 쉽게 와닿는데 또 박사님 가시고 나면은 다시 그냥 순식간에 어려워져요. 네. 아이고. 계속해서 귀에 대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듣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